여론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검찰이 살인범죄 사건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주간 브리핑에서 살짝 살펴보긴 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올해 1월 2일 날 대검찰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살인범죄 사건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살인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높이겠다는 겁니다. 예. 구형량을 높이겠다. 어떻게 높이겠다는 거죠?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듯이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의 강력 범죄를 하면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하겠다는 거고 최고형으로는 사형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살인범죄에 있어서 죄를 더 무겁게 다루는 가중처벌 요소를 몇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가중처벌 요소를 몇 가지 추가했다. 뭐 어떤 요소들을 추가했을까요? 그러니까 보복이나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범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가중시키고 또 이제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특히 이제 재범, 누범 같은 경우에 그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가중 요소로 추가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도 이 가이드라인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이슈 프리즘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등으로 감경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대검찰청이 발표한 살인범죄 사건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에 의하면요. 음주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감경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었고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살인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 모든 살인죄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정당방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또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그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그 가해자가 이런 살인이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 등에는 감경 요소로 참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구형하고 이제 선고형을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형과 선고형. 구형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피고인, 재판부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형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게 선고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구형의 절반을 선고형으로 내린다고 하지만 보통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과 선고형은 전혀 구분되는 내용이고 또 이 검찰에서 하는 구형을 재판부에서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형한다고 해서. 그렇군요. 그럼 검찰의 구형은 형을 구한다 이렇게 내려주십시오라는 거네요. 아, 그렇다면 결국 법적인 최종 판단과 처벌은 법원이 내리는 건데 이렇게 구형량을 높이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보통 구형량을 높인다는 게 보통 구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검찰에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재판부, 그 법원에는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그 형량을 정할 때, 양형을 할 때 그 참작할 거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요. 검사님들이 구형을 하는 것에 절반 밑으로 떨어지게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 항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구형량에서 완전히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롭게 판단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